사고랑 감정, 즉 T랑 F로 나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고라는 거는 뭐냐면은 옳고 그름과 관련해서 되게 원래 세웠던 원리 원칙에 맞게 옳고 그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경우는 사고형이고요. 원리 원칙이 아니라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는가, 사람과 좋은가, 이런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정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 남편은 T, 그러니까 사고형이고요. 저는 F, 감정형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저한테 어떤 사람이 와서 힘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을 감정을 공감해주고 이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F형들은 좀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T형들은 어떤 식이냐면 그 얘기와 관련해서 이 사람이 뭘 잘못했고 저 사람이 어땠고, 그러니까 상황 자체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 거죠. 팩트 중심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는 저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너가 무엇을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도 목표를 달성하느냐, 관계가 중요하냐 이렇게 봤을 때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감정형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관계에 관심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목표 달성이나 사람 관계를 보면 목표는 조금 달성을 못하더라도 관계가 좋으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감정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고와 감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눈에 잘 저 사람이 사고형인지 저 사람이 감정형인지 우리가 좀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이게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감정이 많이 상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감정형들 같은 경우는 상처받을까봐 사고형들이 뭘 잘못해도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나랑 친하니까 내가 좀 더 이해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 못하는 것들도, 사고형인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죠. 마찬가지로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사고형들이 조금 더 쿨할 수도 있어요. 사고형들 같은 경우는 나한테 어떤 사람이 너 이런 것들은 조금 고쳐야 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생각했을 때 합리적이야. 그럼 고치면 되지. 이렇게 좀 쿨하게 받아들이는 것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이제 감정형들은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게 혹시 나를 싫어하게 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감정형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고형과 감정형의 학습 스타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사고형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원리 원칙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공부를 할 때는 자료에 기반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조직하고 그거를 평가하는 이런 기회를 허용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스스로 데이터에 기반해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느낀다. 그래서 딱 떨어지는 과목을 좋아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공대라거나 이공계라거나 이런 식으로 답이 있는 것,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반드시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주로 이제 사고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보면 왜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 아이들이 사고형이에요. 왜냐하면 원리나 원칙, 원인, 결과 이런 것들을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고형의 아이들이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다. 그리고 공정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이 과정보다는 결과가 좋아야 하고, 사고형의 아이들은 이 결과에 대해서 잘 이루어졌다. 이 결과 너가 한 것들이 참 잘 됐다 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돼서 내가 엄마가 기뻐, 뭐 아빠가 기뻐, 이런 관계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네가 이런 걸 해냈구나. 참 이 결과는 정말 잘한 거야. 넌 정말 잘한 것 같아. 이런 결과에 대한 칭찬을 해주시는 것이 아이들한테 좀 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고형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공정하게 평가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너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했구나. 그럼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라고 하시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학습 진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스스로 자기가 신속하게 이제 해 나갈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는 공정하게 평가를 해주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형의 아이들을 보면은, 감정형의 아이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관계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교사와 나, 그 다음에 친구들, 반 친구들과의 나, 이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교사와 내가 관계가 좋아. 그러면 성적이 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교사가 나를 되게 믿어주고 칭찬해주면 그것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아이들.
되죠.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께서 어느 날부터 저에게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 너가 되게 뭐 예를 들어서 글쓰기를 조금 잘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칭찬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 기억에 그때 이후로 제가 수업을 듣기 시작했던 기억이 정확히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감정형의 아이들은 칭찬이라거나 인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혹시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아 그래 너가 노력했잖아. 가정에서 열심히 노력했잖아. 그것과 관련해서 엄마는 너를 또는 부모님은 아직도 너를 많이 지지하고 있어. 믿고 있어. 이런 식으로 조금 얘기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나 그래서 교사들이 하는 그런 어떤 한마디 따뜻한 말들 또는 그런 뭐 동기부여가 되는 말들 이런 것들이 되게 학습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그리고 분위기 자체도 조금 너무 경쟁적인 분위기에서는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학습 주제에 관심이 많을 수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조금 관계에 조금 연관되어질 수 있도록 영향을 좀 주시는 것도 좀 더 좋죠.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 얘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역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야사라고 하죠. 저희가 봤을 때 좀 어떤 관계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했고 그런 것과 관련된 사극을 되게 많이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그리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주제로 좀 연결시켜 주는 것도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각 지표별로 어떤 성격인지 그리고 학습 스타일은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자, 이제 다른 지표가 궁금하시다 그러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